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강추위가 쉬어가며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부터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포항의 기온은 1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3, 4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주춤하는 사이에 먼지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 영향으로 이미 포항과 경주에서는 40마이크로그램을 넘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11도에서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0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3.5m까지 일겠고 동해 남부 해상의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요일에 한 차례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경주와 포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무섭습니다. 경주에서는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의료 종사자의 사망까지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 확진자 발생 비율이 인구수 대비 포항시보다 2배나 높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경주시 안강읍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4일 식당과 식육점이었습니다. 이후 김장 모임 등 2차, 3차 전파로 안강읍에서만 3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어 지난 18일부터는 내남면에서도 일가족과 교회에서 13명이 확진됐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던 30대 간호조무사 등 코로나19 관련으로 4명이 사망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주시는 전체 안강읍민을 대상으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에 나섰습니다. 최초 확진자 발생 18일 만입니다. 안강읍 지역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경주시 의사회 협조를 받아 내일부터 3일 동안 북경주 행정복지센터 내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경주는 인구 대비 확진자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인구 25만인 경주시의 확진자는 179명, 인구수 기준 발생 비율은 0.07%, 포항시 0.036%보다 2배나 높습니다. 관광객 전파 사례보다는 대부분 지역 내 감염입니다. 경주시 방역본부에 감염병 전문가가 없는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틀 전부터 확산세가 한풀 꺾이고 있는 포항시는 무증상자를 먼저 찾아내는 신속기동 검체팀 운영과 긴급 의료 지원단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구성해 놓은 긴급 의료 지원단, 주로 이제 예비역 간호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집에 쉬고 있는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오늘부터 1단계로 25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주와 포항의 최근 3차 유행의 70%가 평소 잘 아는 가족과 지인 간 전파입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것을 통해서 감염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연말연시 소모임을 자제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이 나를 보호하고 가족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국내 화력 발전소들이 나무를 분쇄해 압축한 우드 펠릿으로 연료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일만항에 들어오는 우드 펠릿이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이른바 벌크 형태로 들어와 현장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이 먼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항만 크레인에 매달린 큰 바가지 모양의 장비가 부두에 정박한 배에서 우드 펠릿을 퍼올립니다. 우드 펠릿을 옮겨 내려놓자 황토색 먼지가 공중에 날리는 모습이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우드 펠릿 하역 작업이 이뤄질 때마다 심한 분진이 발생해 호흡이 힘들 정도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좀 숨쉬기 힘들 정도로 마스크 쓰더라도 좀 계속 기침하고 가래가 좀 끓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한국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본부가 지난 2017년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면서 우드 펠릿을 발전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포장되지 않은 벌크 형태로 들어오면서 하역 과정에서 분진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동해항에서는 지난 2017년 벌크 형태의 우드 펠릿이 반입 금지됐습니다. 먼지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환경단체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꾸 이제 그 민원 제기하고 반발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벌크로 들어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반입을 금지를 한 겁니다. 이후 대부분의 수입산 우드 펠릿이 포항 영일만항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분진을 발생시키는 운송 방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애초에 계약 자체를 컨테이너 화물 등으로 포장된 우드 펠릿을 들이거나 벌크 하역 형태의 입항을 금지해야지. 논란이 되자 지도 점검에 나선 포항시는 방진 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시설을 보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발주처하고 물류사하고 컨테이너 하는 것도 지금 협의 중으로 계속 이제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도 분진 방지를 위해 앞으로 물류업체와 계약할 때 우드 펠릿을 포장해서 하역하도록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 지진특별법이 시행된 지 곧 1년이 되지만 피해 구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피해 주민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보상과 함께 침체된 포항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 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 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지진. 지난해 11월 지진 발생 2년여 만에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지만 국회가 파행을 겪으며 한 달간 표류하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지진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경제 활성화, 또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산 피해 금액의 70%를 지원하고 상한액을 정하는 등 시행령에 대한 지역 민심은 들끓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포항 지진 피해 배상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법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포항 시민 500여 명은 버스를 타고 상경해 청와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포항 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포항시의 강력한 요구에 70%였던 지급 비율은 80%로 조정됐고 지난 9월 1일 지진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되며 한창 피해 구제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으로 인한 인재로 밝혀졌지만 책임자 처벌은 전무하고 지진특별법 역시 정당한 배상과 보상을 위해선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은영인 그들이 누구인지도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그들의 처벌이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포항시는 20%를 보전해주기 위한 지방비 분담 근거와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한 달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구제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피해구제 지원금 최초 지급 시기는 내년 3월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년이 지났지만 지진이 남기고 간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정당한 배상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문경 쌍용 양회 공장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쌍용 양회 공장의 도시재생 사업을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의 근대식 시멘트 공장으로 한국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졌던 문경 쌍용양회 공장의 위용은 여전합니다. 38m 높이의 철제 사일로는 동양 최고 깊이의
다이빙 풀장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길이 123m의 습식 회전가마 4기는 극한의 게임을 즐기는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공장 외벽과 콘크리트 사일로는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또 근대사 박물관과 영화 촬영장 건립도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쌍용형의 공장을 배경으로 많은 영화가 촬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다양한 사업은 쌍용형의 문경 공장이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에 선정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쌍용형의 문경 공장 32만 제곱미터에 2021년부터 3,532억 원이 투자됩니다. 거대한 시멘트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체험 공간 및 스포츠 융복합 테마 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이 2,600억 원으로 수소 연료 발전소를 건립해 주변 1,7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 롯데를 비롯한 민간 기업도 관련 산업에 356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발전에 나섭니다. 국가 재건의 상징이었던 문경 쌍용형의 공장이 이제는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재생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시가 특혜성 논란과 환경훼손 등의 비판을 받으며 5년을 끌어온 803 구름다리 설치 계획을 전면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불교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803 구름다리 사업을 공식적으로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름다리 설치 사업을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지난주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 자문회의에서 구름다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특히 구름다리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땅의 소유주인 조계종의 입장 변화가 없는 만큼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구시는 잠정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럴 경우 새로운 갈등이 촉발되는 등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질 수 있어 결국 완전히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 180억 원 가운데 지금까지 설계비 5억 3천만 원을 썼고 국비 25억 원은 중앙정부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시민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803의 생태, 환경, 역사, 문화 자원에 대한 가치 재조명을 통해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고 시민사회단체는 구름다리 사업 철회를 적극 환영한다며 공동 성명서를 냈습니다. 구름다리에 배정된 사업비는 803 생태보전 사업에 배정하고 나아가 대구시가 803 국립공원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주시 건천 예향 청년회 100만 원, 김차규 씨 10만 원, 부구 1, 2장 이인균 씨 10만 원, 상당리 노인회 1동 10만 원, 현곡면 새마을 지도자 10만 원, 용강동 이순덕 씨 10만 원, 소곡 1리 2장 김창기 씨 10만 원, 남명희 씨 10만 원, 신화 1리 부녀회 1동 10만 원, 신화 1리 동중회 10만 원, 나곡 1리 최기국 씨 10만 원, 한가위 숯불촌 10만 원, 오산 1리 부녀회 10만 원, 울진 후포면 3일 4리 주민 1동 10만 원, 부구 3리 노인회장 김사연 씨 10만 원, 가나다 상사 김청아 씨 10만 원, 매화면 부녀회장 이정숙 씨 5만 원, 북면 청년회장 전종규 씨 5만 원, 나곡 1리 최기문 씨 5만 원, 주인 1리 2장 이원규 씨 5만 원, 대한민국 전물군경 유족회 경상북도 지부 회장 최천학 씨 5만 원, 평지마 노인정 회장 남응숙 씨 5만 원, 해리수 생선찜 5만 원, 북면 부녀회 김미화 씨 5만 원, 나곡 1리 전일중 씨 5만 원, 흥부 농산 김진호 씨 5만 원, 한솔식당 장순희 씨 5만 원, 지중삼 씨 5만 원, 황봉석 씨 3만 원, 장용수 씨 2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울릉군이 코로나19의 지역 유입을 막기 위해 관광객과 주민 등 모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입도 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울릉군 등 전국 10개 섬 지자체로 구성된 발전협의회는 여객선 터미널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신속한 검역 체계를 확보하고 전문 의료 인력과 국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긴급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울릉군 소재 기관에서 근무한 A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울릉군이 지역 접촉자 74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내년도 울릉군 예산이 올해보다 2.4% 줄어든 2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일반 회계는 지난해보다 2.5% 감소한 1,972억 원, 특별 회계는 28억 원으로 3.7%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가장 많은 24.5%가 늘었으며 안전, 환경, 사회복지 예산은 증가했고 교육정책과 문화, 관광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영덕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내년도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덕군은 앞으로 영해면 성내리를 중심으로 거점 온실과 쌈지 정원 조성 등을 비롯해 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재확산됨에 따라 올해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이틀간 호미곶 광장을 폐쇄해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포항의 기온은 1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3, 4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주춤하는 사이에 먼지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 영향으로 이미 포항과 경주에서는 40마이크로그램을 넘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11도에서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0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3.5m까지 일겠고 동해 남부 해상의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요일에 한 차례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